7세기 중반 신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6세기 중반에 백제의 뒤통수를 쳐 성왕을 죽이고 한강을 독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7세기 초엔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을 벌이자 그 뒤를 쳐 영토를 빼앗았지만 7세기 중반이 되자 피해를 입은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백제는 무왕과 의자왕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했고, 641년 3월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성 40여 개와 수도 서라벌의 관문인 대야성을 함락시킵니다. 신라에겐 고구려는커녕 백제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엄청난 위기였죠. 이때 신라의 김춘추가 직접 일본과 고구려를 방문해 동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본은 백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고구려는 당시 막 집권한 영계성문이 과거 수나라와의 전쟁 때 신라가 빼앗아간 옛 땅을 모두 돌려주면 동맹을 맺겠다며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이때 김춘추가 거절하자 영계소문은 그를 별관에 감금했는데, 김춘추는 고토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신라는 동맹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643년 9월 신라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관계가 파탄난 것은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면서였습니다.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협력해 신라를 공격해오니 군사를 보내 이들을 징벌해달라고 당에 요청합니다. 이에 당태종은 644년 1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신라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고구려를 침공하겠다고 경고하는데요.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 이러한 당의 경고는 정말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629년 신라가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했을 때 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막상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하던 시절 신라에게 빼앗긴 옛 땅을 회복하려 하자 당이 태클을 거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연개소문은 당나라 사신에게 신라가 옛 땅을 돌려주면 평화를 맺겠다라며 당태종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당태종은 이렇게 사신이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자 개소문은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였고, 그 나라의 대신을 죽였고, 그 나라의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했으며 지금은 또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연개소문이란 핑계를 대긴 했지만 이전 편에서 봤듯이 이미 이빨을 드러내고 있던 당태종이었는데요. 연개소문 집권 이전 641년에 이미 산동 지역의 민생이 열악해 고구려를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고, 642년 11월엔 박주지사 배행장이, 643년 6월엔 태상승 등소가 고구려 침공을 건의하는 등 애초에 당나라 내부에서도 고구려 원정 찬성파의 세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정 반대파가 없진 않았는데 저수량, 위지경덕, 이대량 등의 대신들이 반대했고, 수나라 시절 전쟁에 참여했던 정원숙은 실패 시 돌아올 위험과 친정을 떠나면 수도가 위험해지는 점, 군량 수송 부담과 고구려의 수송 능력 등 직접적인 이유를 들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644년 2월 공식적으로 고구려 원정과 자신의 친정을 선언했습니다. 644년 7월 23일 태종이 홍주, 요주, 강주 등에서 선박 400척을 건조하도록 지시하며 당나라는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6일엔 영주도독 장검에게 요서 일대의 군사와 거란, 해족의 군사로 먼저 요동을 공격해 형세를 관찰하도록 했는데, 영주 일대에선 전쟁 전부터 이미 당나라와 고구려의 국지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북과 하남 지방에서 거두는 세수를 전부 군량으로 사용하게 했고, 11월 24일엔 원정군 각 부대의 편성과 임무를 부여했는데, 산동에서 평양을 공격하는 수군에 전함 500척과 병사 4만 3천 명을 편성했습니다. 육로군은 당나라의 명장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했는데, 종친인 이도종과 당나라에서 활동하던 돌궐개 장군 집실사력 등을 함께 보내며 보병과 기병 6만, 난주와 하주에 거주 중이던 돌궐기병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수군과 육군이 함께 진격해 요동을 공략하면 태종은 직접 본대인 육군을 이끌고 이후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는 1차 전쟁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을까요?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수군 4만 3천 명과 이세적의 요동도 행군 6만 명인데, 여기에 각 부족에서 동원한 이민족 군대와 황제 직속 육군의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선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민족과 황제 직속군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에 있는 약 10만 명 정도가 전부일 것이란 가설입니다. 기록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설이지만 이렇게 되면 전쟁 내내 보이는 황제 직속군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총관의 수로 추정한 것입니다. 요동도 행군 6만엔 14명의 총관이 존재하고 육군엔 26명의 총관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약 2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이외에 추산되지 않는 이민족 부대가 존재했을 것이란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병력이 더 붙은 가설인데, 수군은 전쟁 도중 3만이 증강되어 7만이고 총관 역시 양홍래군에 24명을 더하면 64명, 총관 1인당 병력은 직전인 수나라 시절 2만 5천에서 3만 명이지만 당군은 스스로 정예병임을 자랑했으니 총관 1명당 약 1만으로 추정하면 총 병력은 50만 이상일 것이란 가설입니다. 이외에도 전쟁 중 당나라군이 소모한 군량을 역추산해 육로로 간 병력만 35만 명 정도로 보는 가설, 100만으로 추정하는 북한의 학설 등이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어느 쪽 가설이건 기록 자체가 모순이 많고 미비한 탓에 100% 확실한 정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645년 2월 12일, 당태종은 낙양을 출발해 고구려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선발대인 요동도행군은 그보다 빨리 출발해 3월 24일 요서 영주를 지나 고구려를 향해 진군 중이었는데, 선발대의 목표는 당태종의 본대가 오기 전에 요하를 건넌 뒤 교두보를 마련하고 고구려군의 요동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나라처럼 회원진을 거쳐 요하를 건너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위장이었고, 군대를 은밀히 북쪽으로 돌려 회원진을 크게 우회해 옛 수나라의 군사기지인 통정진을 통해 특별한 저항을 겪지 않고 도하에 성공합니다. 도하에 성공한 이세적의 요동도행군은 그대로 현도성을 공격했습니다. 현도성의 고구려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전력의 열세를 견디지 못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그들은 이어서 4월 5일 신성을 공격했는데, 신성은 철, 석탄의 주요 생산지와 인접하고 요동 북부 방어의 핵심이기에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신성을 반드시 지켜야 했고, 요동도행군은 당태종이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거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동도행군의 부대총관이자 태종의 육촌인 이도종이 직접 지휘하며 10일간 공격했음에도 함락시키지 못했고, 조급해진 이들은 4월 15일 군의 주력을 고구려군의 군량이 많다는 계모성으로 돌렸습니다. 계모성은 신성과 요동성 중간에 위치한 성인데, 고구려 요동방어의 핵심인 요동성을 공략하기 위해선 계모성 공략도 필수였습니다. 계모성을 함락하면 요동과 신성의 연결이 흔들릴 수 있었죠. 고구려의 연개소문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모성 인근 가시성의 주둔군 일부를 계모성으로 돌려 병력을 강화했는데, 이번엔 부대총관 이도종뿐 아니라 대총관 이세적이 공격을 지휘하며 4월 16일부터 공성전을 시작했습니다. 당태종이 오기 전까지 거점을 만들어야 했기에 시간에 쫓기던 이들은 10일간 쉬지 않고 공격했고, 이세적은 사거리가 약 250m 정도 되던 신형 수석기를 대대적으로 동원하며 4월 26일 계모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세적의 요동도행군은 2만 명의 고구려인 포로와 10만 석의 군량을 노획했으며 요하 동쪽에 근거지를 확보하며 본대의 안전한 도하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영주도독 장검은 4월 5일 요하를 건너 고구려의 방어선 남단에 있는 건안성을 위협했습니다. 당장 함락시키진 못했지만 고구려의 지원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수군을 담당하던 장량은 3월 초쯤 산동반도에서 출발해 4월 초쯤 요동반도 남단에 상륙했는데, 이후 그곳에 있는 고구려의 비사성을 공격해 한 달 만에 함락시킵니다. 이를 통해 요동에 당나라 수군 거점을 확보했고, 마음만 먹으면 북상해 요동을 지원할 수도 있었으며 바다를 건너면 평양을 공격할 수도 있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4월 29일 요동도행군은 드디어 요동성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요동성은 요동방어의 중심지이자 다수의 성에 대해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입니다. 때문에 요동성은 평지성이지만 깊은 해자를 갖고 있었고 50만 석의 군량, 2만 이상의 고구려군이 주둔 중이었죠. 당나라군이 움직이자 연개소문은 요동성을 구하기 위해 친성과 국내성에서 4만의 병력을 차출해 보내는데, 곧 5월 8일 당나라군과 격돌합니다. 먼저 공격한 것은 당나라 요동도행군의 이도종이었습니다. 그는 기병 4,000기를 이끌고 고구려의 구원군을 공격했죠. 고구려는 공격을 받아내며 서서히 뒤로 밀리는 척하며 당나라군을 유인했는데요. 요동도 행군의 행군총관 장군예가 이에 말려들었다가 큰 피해를 입으며 후퇴했고, 이도종은 기병을 몰아 재차 공격해 고구려군 1000여 명을 사살합니다. 이에 고구려군은 계속 공격해 요동도 행군을 무너뜨리고자 했는데, 건안성을 공격하던 장검이 이민족 기병대를 이끌고 요동도 행군에 합류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전투 자체는 고구려의 패배로 끝났지만 당나라의 행군총관 장군예가 패전의 책임으로 참수되는 것을 봤을 때 당나라군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태종의 본대는 5월 3일 요하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요하 하류의 요택을 통해 도하를 시도하는데요.
요택을 건너면 확실히 더 빨리 요동성을 향해 진군할 수 있지만 요택은 진흙이 200리나 펼쳐진 곳으로 사람 혼자서 다니는 것도 어려웠고 당연히 대규모 병력이나 군마, 물자 등을 달고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오히려 그 점을 노리고 미리 기반공사와 교량 건축을 지시했는데요. 그는 5월 5일부터 도하를 시작해 10일엔 요택을 건너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당태종은 전황이 순조롭게 풀려간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무리수를 두는데 도하 이후 요택을 건널 때 설치했던 교량 등의 장비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으니 나중엔 시간에 쫓기며 요하를 건널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0일 당태종의 본대가 이세적의 요동도행군과 합류하며 본격적인 요동성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요동성은 수나라의 대군을 4차례나 막아낸 철옹성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인 만큼 고구려군도 필사적으로 막았고 당나라군도 쉽지 않은 성이란 것을 알고 있었죠. 이에 당나라는 계모성을 공격했을 때 사용했던 최신형 투석기로 요동성을 공격하는데요. 과거 수나라가 썼던 투석기는 고구려군의 세뇌나 활보다 사거리가 짧았지만 당태종이 동원한 투석기는 고구려군의 사정거리 밖에서 300근의 돌을 250m 이상 투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동성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성문을 공격하는 충차, 공성용 사다리 운제 등 여러 공성기계를 동원했습니다. 한편 고구려군은 성벽 근처에 마름새를 뿌리고 뜨거운 물, 돌, 화살 등을 쏘며 당나라군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틈틈이 기병을 성 밖으로 보내 공성병기를 공격하게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워낙 열세였기 때문에 전세는 점점 당나라군에 기울어갔습니다. 기록상 요동성을 공격한 당나라군의 정확한 병력은 나오지 않지만 요동성은 고구려 주둔군 2만, 주민이 최소 4만, 그러니까 약 수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성인데 이 요동성을 당나라군이 수백 겹으로 포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백 겹이란 단어는 당연히 과장이겠지만 수만 명이 사는 성을 겹겹이 포위할 만큼 병력차가 컸습니다. 당나라군의 압도적인 병력, 뛰어나고 다양한 공성병기, 그리고 유능한 지휘관, 서서히 코너로 몰리고 있는 요동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화공이었습니다.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남풍이 불어왔는데 이때 당나라군이 서남쪽 누각에 불화살을 통한 화공을 실시했습니다. 요동성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고구려군은 불과 당나라군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결국 5월 17일 어떤 군대라도 막아낼 것처럼 보였던 요동성이 당나라군에 함락됩니다. 당나라군은 요동성에서 고구려군 1만과 백성 4만 명을 포로로 잡았고 50만 석의 군량미를 노획했습니다. 그리고 요동성을 군량 보급의 거점 기지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전쟁 시작부터 현도성, 계모성, 요동성, 비사성이 함락당하고 건안성이 포위되는 등 요동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됐고 당나라는 초반 승기를 완전히 잡으며 전쟁은 당나라 측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